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병원 정형외과 윤종로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서 참 힘들게 코로나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슬관절 회원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희가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니스쿠스 세션이고요. 3개의 토픽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웹 심포지움을 슬관절 학회에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강승백 회장님, 그 다음 최충혁 차기 회장님, 그 다음은 이한준 학술위원장님, 그리고 SK 케미칼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심포지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숨은 노력을 많이 하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대희 총무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새 토픽을 다 발표한 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션 3개는 처음에 제가 라테랄 메니스쿠스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요. 다음에 조선대 김동희 선생님이 메니스칼 리페어 올 인사이드 테크닉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대의대 배지훈 교수님이 메니스칼 리페어 아웃사이딩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테랄 MAT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광고 후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라테랄 MAT에 대한 술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많이 고민했었고, 제가 힘들었던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MAT는 1984년에 이제 처음 휴먼에게 임플란테이션이 돼서 약 30년이 채 안 된 술식입니다. 그래갖고 심토마틱 메니스쿠스 디피션티 니에 대한 바이올로직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연간 600개 정도가 시술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이제 3년간에 이제 저게 되겠는데, 2017년에는 약 단순 MAT와 복잡 MAT를 합쳐서 약 한 800개,
근데 이게 그게 연차로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2019년에는 한 600개 정도. 이게 메니스쿠스 그 그라프트가 서플라이가 잘 안 돼서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니스쿠스 펑션은 이제 로드 트랜스미션과 이제 샥 업섭션 그 외에 또 있는데 주로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주로 기능이 이제 설명되겠고, 메디알 메니스쿠스는 포스테리온이 도어 스토퍼 이펙트가 있어서 AP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이제 리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하는 반면에 LM이 이제 주로 컨택 프레저에 대한 그런 저항을 갖고 있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요. 자, 그럼 이런 메니스쿠스가 없어졌을 때, 메니스쿠스 디피션트 니를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뒀을 때 내추럴 히스토리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느냐? OA가 오겠죠. 뭐 뻔한 얘기고, 심지어는 이제 파샬 메니섹토미 후에도 한 20년 지나면 라테랄 메니스쿠스에 약 50% 가까이 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필연에 가깝게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 가진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1983년, 저희 내원 26년 전에, 군대에서 오픈 메니섹토미라고 여기 보면은 오픈에 있는 운드가 보이고 오픈 메니섹토미를 하고 26년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은 KL 그레이드 한 3 정도의 이제, 병변이 보이고, 여기에 보면은,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좀 있고 메니스쿠스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환자가 과연 그러면 라이솔룸 스코어를 보면 82점이나 돼요. 클리니컬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환자 림핑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핑을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사실은 MAT를 하면은 오히려 낭패가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머리에 두고요. 환자의 심톰에 집중해서 트리트먼트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아스로스콥지에 나오는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래갖고, 즉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전해주는 어떤 그런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 면담 시에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환자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요 그림을 넣었고요. 우리가 MAT의 서지컬 테크닉은 이렇게 3가지 테크닉이 있죠. 소프트 티슈하고 본 플러그 테크닉, 본 브리지 테크닉, 이렇게 있고, 그 아웃컴을 보면은 메니스쿠스가 약 10년에 한 73%의 성공률, 15년에 한 60%. 그 다음에 페일러가 일어나는 게 보통 LM은 7.6년, MM은 8.2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다 근거가 에비던스 있게 좀 설명하는 것 같고, 심톰은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한 32%에서 리오퍼레이션 레이트를 갖고 있다. 환자 설명하면 좀 심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AT를 할 때 이제 꼭 우리가 명심을 좀 했으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이지가 이제 40세 이하, 국내는 이제 45세 이하죠. 리가먼트가 안정화되어 있고 말얼라이먼트가 없으면서 아우터 브릿지 3 이하의 환자에서 이제 하는 게 좋겠고, 메니섹토미의 인덱스 서저리 후에 이제 6개월 이상 경과, 메디얼 메니스쿠스는 1년이죠. 그런 경우에 꼭 해야 되겠고, 이제 콘트라 인디케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인 콘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되는 걸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포그래픽에서도 이제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환자 설명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내 보험 인증 기준. 20세에서 45세 사이에 MAT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19세 10개월에 MAT를 했다가 돈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걸 지켜서 하시고요. 특히 또 인덱스 메니스쿠스 메니섹토미를 하고 나서 메디알 메니스쿠스는 1년, 라테랄 메니스쿠스는 6개월 꼭 지나서 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못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례를. 그러니까 삭감당하지 마시고요.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디케이션은 사실 저희가 인스터빌리티가 있거나 말얼라이먼트가 있어도 그거에 대한 코렉션을 같이 해줌으로써, 그리고 카틀리지 세이빙 프로 시절을 같이 해줌으로써 지금
컴바인드 서저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인디케이션이 자꾸 지금 확장되고 있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49세 남자인데 사실은 그 ACL 리컨스트럭션을 했고 그다음 KL 그레이드 3에 이게 레프트 사이드에 무릎이 있죠. 이제 ACL은 이제 잡혔으니까 메디알에 메니스쿠스 디피션트가 있고 카틸리지 아틸러큘러 카틸리지 리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MAT를 하면서 카티스템을 같이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힐링에는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컴바인드 프로시저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스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리오피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징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근데 이제 그라프트 타입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딴 거 안 쓰실 겁니다. 다 프레시 프로즌으로 이제 쓰게 되겠고, 자, 사이즈가 10% 크거나 10% 작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꼭 명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이즈를 재는데 이 환자 저 리시피언트의 사이즈가 뭐가 맞겠느냐? 우리가 AP에서 ML 디멘전을 재겠고 라테랄에서 이제 AP 디멘전 랭스를 재겠죠. 근데 이제 사실 폴라드 메소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엑스레이에서 TBR 스파인에서 티비아 페리페랄 마진까지 거리를 이제 위드스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마그니피케이션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위드스는 어느 정도 정확하고, 이 지금 AP 랭스가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최대 그 길이를 재서 프록시말에 그게 이제 57.9인데 0.7이 이제 라테랄 메니스쿠스 상수입니다. 고정 상수 0.7을 곱하면 그래갖고 이게 매그니피케이션 한 걸 하면 37.2mm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이게 지금 심플 엑스레이에서 위드스 32, AP 랭스는 37mm가 측정됐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폴라드 메소드가 사실은 제가 쓴 논문인데 애큐러시가 위드스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 90%까지는 서로 맞는데 이 AP 랭스는 40%밖에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60% 이상은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에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사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블 체크를 하고 MRI에서 잽니다. 그래갖고 좀 전에 그 환자를 MRI에서 재면 ML 랭스를 이렇게 보면은 32mm. 이건 같아요. 저 폴라드 메소드 심플하고. 요 41mm. 요건 조금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라벨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랭스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이건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이거는 아예 넣지 마시고 이걸 참고했다가는 정말 낭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자, OP 테크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AT는 메디알 메니스쿠스는 본프로그 테크닉을 이용하고 라테랄 메니스쿠스는 키홀 테크닉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라테랄에서도 이걸 해도 되고 메디알에서도 이걸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디알 메니스쿠스 본프로그 테크닉은 이게 앞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혼의 본을 이렇게 그라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혼을 픽세이션 시키고 본이 픽세이션이 되겠죠. 본 투 본. 나머지 메니쿠스 페리페리를 메니스칼 슈처링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키홀 테크닉은 키홀 모양의 터널을 티비아 터널을 라테랄 TBR 스파인 내치 쪽으로 해서 뚫어가지고 키홀에 맞는 본을 만들고 그거에 어태치되어 있는 메니스쿠스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키홀은 그냥 여기다 그냥 삽입만 합니다. 픽세이션은 따로 안 하고요. 헐렁할 때는 저희가 뭐 바이오스크루를 픽세이션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픽세이션 필요 없고 그냥 페리페랄 슈처만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그라프트 MAT 후에 그라프트 익스트루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MAT를 하고 나서 메니스쿠스가 이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빠져 있는 그림을 되게 많이 봅니다. 뭐 심지어는 뭐 한 40%에서 뭐 50%까지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사실 이 원인이 사이즈 미스매칭이 꽤 많은 원인이고 라테랄 메니스쿠스에서는 우리가 그라프트를 이 방향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키홀 그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전 초반기에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좀 큰 에러를 만드는 것 같고 캡슐라 디태치라고 했고 메니스코 캡슐라 리가먼트가 헐렁해가지고 사실은 이 메니스쿠스 그라프트 메니스쿠스가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에서 이 세 가지가 원인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트랜스파텔라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이 오픈 라테랄 파라파텔라 오픈한 대로 사실은 가이드 핀을 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미드 파텔라 텐더의 미드 포션에 집어 넣어야지 이렇게 딱 센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 핀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미드 파텔라로 집어 넣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방법을 좀 달리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캡슐라 리가먼트 메니스코 캡슐라 리가먼트가 이제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풀아웃 슈처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한 바늘 정도 뜨면은 그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메니스쿠스 프로시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프로시저인데요. 자, 이게 뭐 아스트로스코프 뭐 포탈 안테로라테랄 포탈을 뚫어가지고 이제 보게 되겠죠. 시작이 되고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라테랄 컴파트에라 이게 메니스쿠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티비아 프레트하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어태치를 시키려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트랜스파텔라 이렇게 들어가면 딱 이 방향대로 티비아 터널을 키홀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가이드핀을 받고 그 가이드핀 위로 리밍을 해서 구멍을 뚫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 터널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 이거는 랩넌트 메니스쿠스를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포스테리온이 많이 나면서 제거를 하고 여기 보세요. 미드 바디 부위인데요. 티비아하고 메니스쿠스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이대로 여기다가 그 캡슐에다가 리페어를 하면은 이건 당연히 사실은 좀 익스트루전생 라테랄로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픽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올드 K-와이어를 밖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K-와이어를 쏩니다. 2개를 쏴가지고 그 귀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이쪽으로 빼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의 K-와이어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와이어를 위치를 인트라아티큘라 사이드에 잡고 그 다음에 K-와이어를 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쏠라고 이제 딱 해서 이렇게 쏴서 파레라를 쏘면 2개가 이제 나오죠. 이쪽으로 메디알 안테리어 메디알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귀에다가 올드 K와 귀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이렇게 끼죠. 지금 2개를 쭉 빼내면 여기가 이제 묶임이 되죠. 그래갖고 요 놈을 이제 잡아 당기면 이 디태치되어 있던 캡슐이 이렇게 와서 붙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건 나중에 리페어를 다 해주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타일을 하면은 센트럴 포션으로 와서 이제 저게 되겠습니다. 이제 미니 오픈에서 안테리어 혼을 제거하는 거를 보여줬고요. 트랜스파텔라 어프로치를 해서 가이드 핀을 그 한 1cm 디스탈에 그 티비아 스파인에 박습니다. 그래갖고 그 위치에다 대고 이제 드릴링을 이제 하는데 드릴링은 안테로라테랄 오픈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거 풀 익스텐전을 해야지 사실 파텔라 텐돈을 충분히 밀어지기 때문에 풀 익스텐전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키홀 펀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위쪽에 그 티비아 스파인 본을 루프가 이제 사실 본이 남아 있는 거를 드릴링하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이제 키홀 그 펀처를 가지고 그 터널을 이 키홀에 맞게 이렇게 본에 맞게 펀치를 해가지고 프레퍼레이션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본을 집어 넣게 되면은 바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꼭 루프에 있는 본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빼기 위해서 메니스쿠스 포스테리어 혼에 연결될 그 실을 포스테리어에서 리딩 슈처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잡아 당겨가지고 메니스쿠스를 포스테리어로 당겨서 위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지금 혼을 꿰매서 뺄 그 실을 포스테리어 캡슐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라프트를 패세이지 하기 전에 프레퍼레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잘 통과를 하겠나. 그래갖고 이 키홀 펀치가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 들어가다 중간에 걸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이걸 집어넣을 때 꼭 손으로 눌러서만 집어넣으십시오. hä머링을 하다가 보면은 본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낭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리딩 슈처를 포스테리어로 빼고 그 다음에 실을 충분히 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라프트를 패세이지를 하는데, 지금 리딩 슈처를 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라프트를 이제 키홀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꼭 저는 가이드를 씁니다. 요 가이드가 있으면 좀 덜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손으로 누릅니다. 지금 보시면 손으로 열심히 누르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좀 한 1, 2mm 남았을 때는 hä머링을 하는데, 그래서 포스테리어 축 픽세이션 되면 이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안착이 된 게 보이고, 좀 덜 들어갔다 싶으면 뭐 hä머링을 약간 살살 하는 건 괜찮고요. 안테리온 슈처는 되게 쉽습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메니스쿠스 페리페리를 뜨고 그 다음에 그 실을 그냥 오픈된 사이트로 이렇게 캡슐에 이쪽으로 빼내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2개 정도 묶어주면 안테리오 혼은 슈처가 쉽고, 나머지 이제 포스테리어 혼 앞쪽에서부터 이제 미드바디까지는 인사이드 아웃 존 스페시픽 캐뉼라를 이용해서 인사이드 아웃 슈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보통 이제 토탈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모든 슈처 개수를 합치면 그 정도 되게 이제 보통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뽑고 난 뒤에는 이제 타잉을 하게 되겠죠. 타잉을 해서 하고 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아까 풀아웃해서 뺀 그 캡슐라 리페어를 한 거를 이제 빼면은 그것이 이제 타일을 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일주일 뒤에 찍은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풀아웃 해가지고 나온 이 섀도우의 그가 여기가 되겠고, 예. 여기 메니스쿠스가 이제 페리페리가 아니라 딱 이제 페리페리를 맞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렇게 되겠고. 자, 근데 포스트오피 리헵은 이거는 뭐 좀 디베이트가 있지만, 보통 이제 풀 ROM은 한 6주, 처음 한 2주 정도는 이제 이모빌라이제이션 하지만, 풀 ROM을 한 6주 얻는 걸 목표로 하고 풀 웨이트 베어링을 6주 정도 얻는 걸 목표로 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액티비티 돌아가는 건 6개월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클리니컬 리절트는 이제 사실 최근에 나온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를 보면은 분명히 라이솔륨 스코어 좋아지는 건 맞고요. 콘드로 프로spek티브 이펙트는 아직 좀 언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미드텀 리절트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라테랄 MAT를 하기 위해서는 인디케이션 잘 잡아야 하고, 프리오피 프렌의 사이징 중요합니다. 그리고 OP 테크닉과 리헵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음은 김동희 선생님께서 메니스칼 리페어 올인사이드 테크닉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 김동희 선생님 입장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학교 정형외과 김동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은 메니스커스 리페어, 올인사이드 테크닉 and what else입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요. 제가 메니스커스 리페어하는 올인사이드 테크닉을 좀 케이스별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메니스커스 트리트먼트가 1967년에서 2017년으로 지나면서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50년 전만 해도 메니스커스가 찢어진 게 보이거나 찢어지는 게 의심만 돼도 무조건 다 잘라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든 메니스커스를 살려내라, 세이브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메니스커스 치료를 할 때 저희가 결정하는 어떤 잘라야 될지 꿰매야 될지 결정하는 그 팩터를 보면 캡슐로부터의 위치가, 파열 위치가 어딘가, 환자의 연령이 어떤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티슈 퀄리티가 어떤가, 또 스테이블한가, 말얼라이먼트가 있는가, OA가 동반되어 있는가, 라디얼 테어가 있는가 등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를 먹여서 4점 이제 미만인 경우에만 봉합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게 지금 저희 캠벨 텍스트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최근 캠벨은 이게 나이만 40세로 바뀌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분 잘라내는 거를 이제 권하고 있었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되는 논문이 이렇게 1994년 정도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리페어를 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 뭐 인사이드 아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엔티리어 파트는 아웃사이드 인, 뭐 포스티리어 쪽 이제 뉴로바스큘라를 조심해야 되니까 올인사이드 같은 걸 하는 게 좋겠고 이제 리페어를 할 때 그 버티컬 매트리스가 좋냐, 호리존탈 매트리스가 좋냐에서는 페리페럴 서컴퍼런셜 파이버를 얼마나 잘 잡나가 스테빌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에 버티컬 매트리스 슈처가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기계적으로 이제 견고하게 고정한 것뿐만 아니고 이게 바이올로직한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처 머티리얼은 뭐 업서버를 해야 되냐, 넌 업서버를 해야 되냐 좀 논란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움직이는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넌 업서버로 꿰매 놓으면 조금 나중에 찢어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서버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인사이드 픽세이션 하면 이렇게 픽세이터가 각 회사별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꿰매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램프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캡슐을 밖으로 뚫고 나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이렇게 올인사이드 픽세이터를 사용하고 실패돼서 루스바디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어별로 올인사이드 슈처 훅을 이용한 리페어 테크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롱지튜디널 테어입니다. 33세 남자 환자이고 ACL 리럽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티리어 롱지튜디널 테어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앞에서 프루빙 해보면 메니스커스가 끌려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인터컨딜라 너치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그 캐뉼라 같은 거를 써서 하면 슈처훅이 드나드는데 굉장히 쉽게 리페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 페리페럴 서컴퍼런셜 파이버를 얼마나 버티컬하게 많이 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타이 너트를 만들 때도 뭐 슬라이딩 넌, 넌 슬라이딩 넌 뭐 상관없겠지만 이게 충분히 견고하게 이렇게 매듭이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페어하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또 힐링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3세 남자 환자인데요. 마찬가지 ACL 리테어로 내원하였고 미디얼 메니스커스 버켓앤들과 페로피크 테이어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관절경 사진을 보면 ACL은 라테랄 엠티월이고요. 그 다음에 페로피크에 있는 엔티리어 플랫 테어가 있고 미드온 쪽이 굉장히 컴플렉스 테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리존탈 테어와 롱지튜디널 테어가 컴바인돼서 이제 있고 이 페로피크의 포스티리어 루트 부분은 굉장히 라지 프래그먼트로 돼 있어서 모바일에서 굉장히 잘 잘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인터컨딜라 너치의 뷰를 놓고 이제 포스티리어 미디알에서 쉐이버로 다듬어내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뷰를 이제 포스티리어 미디알로 바꾸고 인터컨딜라 너치로 쉐이버를 넣어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제거하고 포스티리어 롱지튜디널 테어를 보면 여러 가닥의 롱지튜디널 테어, 뭐 더블 롱지튜디널보다 더 많은 테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서컴퍼런셜 파이버를 최대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마치 뭐 새끼 꼬듯이 볏짚을 모아가지고 새끼 꼬듯이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메니스커스를 뜨는 프래그먼트, 그다음에 캡슐 포션을 뜨는 프래그먼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잡아내면 메니스커스가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격은 뭐 7mm에서 1cm 뭐 저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스테이블하다 생각할 때까지 좀 꿰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초옥을 쓰고 양쪽 다 뭐 PDS를 사용하는 것이 이 슈초옥의 실이 패스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리페어할 때는 이제 페리페랄부터 하는 게 좋냐, 이제 센트럴부터 하는 게 좋냐, 그거는 시야를 가리느냐, 뭐 매듭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스티리어 롱지튜널 테어는 이제 봉합을 했는데 이제 미드 포션에 롱지튜널과 호리존탈 테어가 컴바인 되어 있으면 이거를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딩 테크닉을 해서 이 메니스커스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딩은 이 위에 그 실은 위로 빼고 밑에 실은 밑으로 빼는데 이게 호리존탈 테어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밑에 실을 위로 빼고 위에 실을 밑으로 빼면 이게 이제 하나로 좀 모아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롱지튜디널 테어도 잡으면서 호리존탈 테어도 같이 잡는 양상의 그런 슈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디파이드 아웃사인으로 리페어를 하면서 이제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면 이제 충분히 스테이블한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견고하게 됐으면 이제 ACL에 대해서는 뭐 트랜스포탈 테크닉으로 ACL 리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플랩 테어가 있고 컴플렉스 테어가 있어서 이렇게 봉합하고 ACL 리컨한 후에 저희가 최근에 2년 6개월 지나가지고 세컨룩을 할 수 있었는데요. ACL은 이렇게 힐링이 잘 됐고 이렇게 새끼처럼 꼰 그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힐링이 잘 돼서 포스티리어 멀티플 롱지튜디널 테어 있었던 것도 어느덧 캡슐로 다 힐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슈 퀄리티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세 남자 환자인데 ACL 크로닉 테어하고 메니스커스 테어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관절경 사진을 보면 포스티리어 롱지튜디널 테어가 있고 컴플렉스 테어 양상인데 이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을 살짝 모디피케이션해서 니드를 스킨까지 빼지 않고 바로 그 니드를 바로 캡슐만 뚫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빼면 이 안에서 매듭을 맺으면 저희가 올인사이드 테크닉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스킨에 운드를 만들지 않고도 메니스커스를 리페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케이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두 바늘만 써야 되는데 이게 스킨을 열어서 나중에 운드를 만들고 그거를 빼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포스티리어 롱지튜디널 테어는 마찬가지 올인사이드 테크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캡슐에 가까운 쪽부터 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페어를 하면 굉장히 견고한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고요. 그래서 또 다음 케이스는 39세 남자 환자인데 크로닉 ACL 테어하고 미디얼 메니스커스 컴플렉스 테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프레자일한 메니스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미드혼에도 이렇게 그 라디알 테어, 오블릭 테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뭐 잘라내면 메니스커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CL 리컨을 하게 되는 환자고 39세 남자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포스티리어 혼 테어는 이제 올인사이드로 리페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랩은 최대한 이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올인사이드 테크닉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뭐 아웃사이드 인도 병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플랫 프래그먼트가 최대한 스테이블하게 될 때까지 이 메니스커스를 이제 봉합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면적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페리페랄에 언스테이블한 프래그먼트가 있다면 모두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L을 같이 하고 세컨드 할 기회가 있어서 ACL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메니스커스도 마찬가지 포스티리어 혼의 롱지튜디널 테어도 굉장히 프래그먼트가 작지만 힐링이 잘 됐고 카틸리지도 뭐 그 사이에 크게 뭐 망가지지 않는 그런 카틸리 프로텍션 이펙트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세 또 이제 이렇게 올인사이드 슈처 훅을 쓸 때 이게 항상 용이하냐? 라테랄 메니스커스 이렇게 롱지튜디널 테어가 있었던 환자인데요. ACL 테어가 있었고 이 환자처럼 이렇게 굉장히 루스해가지고 이게 슈처가 안 들어가고 또 저희가 컨다일이나 스파인을 지나서 슈처 훅을 통과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동작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럴 때 리트리버 같은 걸 이용해서 카운터 포스를 주면 메니스커스를 뜰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리페어를 할 때는 최대한 포탈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캐뉼라를 꽂아놓고 저희가 슈처옥으로 카운터 포스를 주면서 하면 이제 슈처를 좀 언스테이블해서 이 슈처가 안 떠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올 인사이드로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위에 따라서 인사이드 아웃이 용이하다면 수술을 빨리 끝내는 목적으로 이제 병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CL, MCL, 뭐 LM 루트 테어, 롱기스널 테어 컴바인 되어 있던 환자인데요. ACL을 보시면 이제 뭐 테어가 있고 이 라테랄 루트가 떨어져서 롱기스널 테어로 같이 페리페랄에 있었던 환자입니다. 미드혼에는 약간 라디알 테어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메니스커스를 루트로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한 후에 포스티리어 롱기스널 테어를 지금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ACL을 같이 리컨을 하면 ACL 힐링 되고 또 이제 스카티쉬는 좀 제거해서 보니까 ACL 힐링이 돼 있고 이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이제 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 OA나 이런 것도 진행이 없이 힐링이 되는 거를 세컨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켓핸들 테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버켓핸들 테어는 저희가 페리페랄 캡슐라 포션에서 테어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인사이드 아웃으로 하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가장 스탠다드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메니스커스를 이쁘게 견고하게 봉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캡슐라 포션에 더블압 리드를 패스시키고 그 다음 리드는 메니스커스를 통과시켜서 메니스커스를 봉합을 하면 이렇게 뭐 견고하고 또 스테이블한 메니스커스를 이제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지만 요 이면에는 저희가 뉴로바스큘라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텍션을 해야 되고 엑스퍼트한 서전도 필요하지만 엑스퍼트한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버켓핸들 테어가 이렇게 페리페랄 캡슐라 포션에서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는 페리페랄까지 왔는데 일부는 이렇게 레드 화이트 존, 미드 포션에서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올 인사이드로 했을 때는 메니스커스가 쉐입이 조금 헝클어지는 약간 저희가 운다고 하죠. 올라타는 그런 메니스커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는 페리페랄이 레드 존인데 올 인사이드와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드를 섞어서 이렇게 하고요. 램프레전보다 더 인너 마진 테어는 사실은 포스티리어에서 이 인너 마진 테어를 슈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티리어 포션에서 이렇게 올 인사이드로 리페어를 하면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쉽냐? 그렇지는 않고요. 1년 돼서 MRI 팔로업 해보면 시그널은 이렇게 증가되어 있지만 비교적 환자는 별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팔로업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34세 남자 환자인데 이게 라테랄 메니스커스 버켓핸들 테어인데 뭐 MRI상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심텀만 환자가 다리가 뒤틀리는 그런 심텀이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저희가 리페어할 때는 항상 3포탈 테크닉을 이용해서 포탈 하나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리덕션을 해서 테어 사이트를 살펴보면 보시면 인너 프래그먼트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잘라내버리면 메니스커스,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다 이제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라낼 정도가 되더라도 이제 슈처를 이제 시작하고요. 슈처를 할 때 이제 올 인사이드 방법을 이용해서 슈처를 인사이드에서 매듭을 맺으면서 이 매듭도 조인트 안에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커팅을 할 때 이 캡슐 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위치를 이제 너프셔를 할 때 위치는 달리 하더라도 이렇게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캡슐 쪽으로 끌어내면 이제 너트가 페리페럴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에서 위로 뜨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뜰 때 카운터 포스를 이렇게 하나의 더 다른 포탈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이게 비교적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리페어를 할 때 뭐 항상 쉽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수술할 때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보고 가장 힘이 받는 부위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포스티리어 롱기튜디널 테어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뜨면 되겠는데 이게 절대 카운터 포스도 안 되고 앞에서만은 안 되면 포스테리어 라테랄 포탈을 만드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포스테리어 라테랄에서 페리페랄 캡슐을 뜨는 거를 인트라티큘라로 실이 나오도록 방향을 잡으면 저희가 이 리페어를 충분히 쉽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스티리어에서 인너 프래그먼트를 올인사이드로 잘 안 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인트 안으로 이렇게 실이 나오게 해서 슈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이 인너 그 레드 화이트 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버켓 핸들 태워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만족스럽게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페어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트라우마로 이렇게 51세 남자 환자인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레시하고 여태까지 별 증상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퇴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라내버리면 뭐 서브토탈 메니스크토미가 되겠고 향후 OA는 굉장히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리페어를 페리페랄에서 하고 센트럴 프래그먼트를 제거하고 페리페랄 쪽에 이 언스테이블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메니스커스를 스테이블해질 때까지 이제 슈처를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ACL하고 컴바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세컨 룩은 할 수 없어서 MRI를 포스트옵부터 계속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슈처를 한 부분은 이렇게 그 딤플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꽉 슈처가 실로 메니스커스를 잡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본 브루이즈가 심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 시그널은 남아있지만 본 브루이즈가 없어지고 6개월이 되면서 마찬가지 심텀은 없어지면서 환자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환자여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알 테어도 일단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런 테어인데요. 마찬가지 디스코이드 환자인데요. 디스코이드의 컴플리트 라디알 테어도 이렇게 리페어를 하고 인너 마진까지 슈처 컨스트럭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슈처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MRI를 다시 찍어서 언스테이블 하면 그 부위를 일부 잘라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2스테이지 OP를 환자한테 레코멘드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술전에 이렇게 컴플리트 라디알 테어가 있었던 게 3개월째 이렇게 컴플렉스 테어가 됐고 그거를 파셜 메니스크토미하고 9개월 되면 이제 비교적 이렇게 메니스커스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테어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테랄 루트 테어는 굉장히 힐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쉘버른 같은 저자들은 이거를 수술하지 않아도 힐링이 좋다라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 10년 지나서 대부분 OA가 오는데 통계학적 차이가 없다였습니다. 근데 그게 0.051인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만 늘면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어떻게든 스테이블하게 잡아놓으면 메니스커스가 힐링이 되면서 스카티슈 같은 게 이렇게 페리페럴에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메니스커스 루트 리페어를 하다 보면 테어 패턴이나 스테이블한 림을 잡기 위해서 슈처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타는 것처럼 이제 마진이 이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중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모양이 바뀌는 걸 보고 이 모양을 너무 맞추려고 애쓰진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크로닉 루트 테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메니스커스 MRI에서 보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루트에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ACL 리컨 할 때 저희가 그 MM 루트 리페어 하듯이 풀아웃을 하면 쉽게 이제 술장 안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본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리페어를 하면 이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바로 좀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디얼 루트 하듯이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하면 이제 리페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양이 전혀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미디얼 루트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고요. 제가 이제 HTO하고 컴바인해서 루트 리페어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세컨 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생각보다 많이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만 컴플리트 힐링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스카티슈처럼 늘렁늘렁한 그런 힐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루트 리페어를 했어도 언제 했냐는 것처럼 힐링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힐링이 이렇게 적은 포션에서 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그렇지만 미디얼 루트 테어도 트라우마틱 루트인 경우는 굉장히 힐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ACL 테어되고 라테랄은 버켓 핸들 테어되고 미디얼은 루트 테어가 됐었는데 이게 라테랄 루트 테어를 이제 리덕션 하고요. 이 포스티리어는 이제 올 인사이드로 리페어를 하고 이
엔티리어 포션은 뭐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드인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페어를 하면 충분히 스테이블하게 잡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미드 포션과 엔티리어 파트는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드인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된 걸 보고 미디얼 루트는 그냥 뭐 고식적으로 똑같이 그냥 뼈에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제 리페어를 합니다. 그리고 뭐 ACL 리컨 하고요. 그렇게 하고 2년 지나가지고 세컨 룩을 해보면 미디얼 루트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굉장히 펌하게 붙어 있고 라테랄 메니스커스도 힐링이 잘 돼 있고 ACL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메니스커스의 리페어 테크닉에 다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리페어냐 리섹션이냐를 결정하는 그 내용이 지금은 이제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의대 배지훈입니다. 저는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자이신 김동희 선생님께서 다양한 테어에 대한 화려한 테크닉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의 베이직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모식도를 좀 그려봤는데, 이러한 그 테어를 과연 이제 어떻게 리페어를 할 것인지가 항상 고민인데, 다양한 테크닉으로 리페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나토미컬 리덕션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리덕션 한 거를 스테이블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인 올인사이드 테크닉이 이제 메니스커스 테어에 이제 사용하는 테크닉이고, 이 세 가지 테크닉을 모두 익히고 있어야지만 다양한 테어를 이제 수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테크닉이 이제 더 이제 좋다기보다는 좀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가지 그런 기술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잘 리페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웃사이드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은 이제 미드 바디나 이제 포스테리온 쪽에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런 그 존 스페시픽한 이제 캐뉼라가 이제 필요하고 더블암 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테어를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으로 이제 봉합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풀 시크니스로 그 테어를 리페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상단에서 한번 수처를 하고 하단에서 수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테어를 리페어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테크닉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그 테크닉인데 이제 캡슐라 메니스커스 쪽 수처를 하고 캡슐라 사이드에 한 반을 다시 수처해서 슈피리어 한 하프 정도의 이제 버티컬 수처를 한 거고요. 다시 이제 밑에 부분을 버티컬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이제 수처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인사우드 아웃인데, 결국은 더블암 니들과 존 스페시픽 캐뉼라가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웬만한 병원에서는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되고요. 아웃사이드인 이제 테크닉은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메니스커스 테어를 뚫고 들어와서 이제 수처를 하는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95년도에 이러한 그 도식화된 그림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실을 뽑아내고 노트를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당긴 다음에 타일을 하는 이제 이러한 테크닉이 소개가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노트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뭐 캠벨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바깥쪽에서 이제 스파이널 니드를 이용해서 테어 사이드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수처 실을 뽑아내고 셔틀 릴레이를 할 캐뉼라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뽑아내서 바깥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면 이러한 식으로 테어를 이제 봉합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모아 보면 이 이제 상단 쪽에만 수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지게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체 풀 레이어를 이제 뜨고 싶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만 수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양한 그런 플레인으로 수처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스파이널 니드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실을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실을 잡아 당기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수처가 되겠지만 이거 역시도 이 테어 사이트를 풀 레이어로 이렇게 이제 뜨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이제 스파이널 니들 자체가 테어 사이트의 이제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을 이제 뽑아내면 이제 풀 레이어로 이제 뜰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도식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수처를 넣고 뽑아낸 다음에 셔틀 릴레이할 실을 각각 메니스커스에 이제 위아래로 집어넣어서 실을 묶은 다음에 이제 잡아 당기면 풀 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이제 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킷핸들 테어 그런 환자고요. 뭐 수처 이제 하는 거는 테어 사이트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웃사이드 인의 이제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면, 스파이널 니드를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집어넣고, 이제 펑처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할 때 지금 방금 보셨듯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오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카틀리지가 조금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뚫면 풀 레이어로 이제 뚫게 되고요. 수초할 실을 이제 스파이널 니드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고, 이 실을 이제 안테리어 포탈에서 뽑아 이제 내는 거죠. 실을, 이 지금 통과된 실을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낸 다음에 안테리어 포탈로 실을 하나 뽑아내고, 인피리어 사이드에서 셔틀 릴레이 할 실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실을 안테리어 포탈로 다시 이제 뽑아내서, 처음에 수처를 했던 PDS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당겨서 하면, 이제 풀 레이어로 이제 버티칼 수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제 루프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꼭 스파이널 니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주사기 니드를 가지고도 그 테어 사이트를 이제 펑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스파이널 니드를 이제 주로 이용하고 아웃사이드는 주로 이제 안테리온을 수처할 때 가장 효과적이죠. 그 라테랄 메니스커스 안테리온 테어와 함께 시스트가 있었던 그런 환자 시스트 디컴프레션 하고 생긴 그 테어 사이트에 대해서 안테리어 혼에서 이제 테어를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인피리어에서 슈피리어 쪽으로 그 니드를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티비아 쪽의 카틀리지 손상은 피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콘다일 쪽에 스파이널 니들로 인저리를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바로
루프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루프 사이로 실을 걸쳐가지고 이 리드를 바로 잡아 당기면은 포탈로 빼지 않아도 실을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테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4수초 또는 5개의 수초 정도를 같은 방식으로 뽑아내서 이제 안테리어 캡슐 사이드에다가 잡아 당겨서 각각 타일을 하게 되면 비교적 스테이블하게 리페어를 할 수가 있고, 안테리온 쪽은 인사이드 아웃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이나 또는 올인사이드로 이제 수처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파이널 리드를 버티칼 수처하기 위해서 이제 뜨다 보면은 결국은 들어가는 부위와 나오는 부위가 좀 달라서 이것을 실로 잡아 당기면은 한쪽이 이제 찌그러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사이드는 관절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잘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되려면은 상당히 밑이나 상당히 위쪽에서 스파이널 리드를 집어넣어서 위아래 포션이 좀 같게 만들고 싶은 건데, 콘다일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되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드인 테크닉, 안진환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발표를 여러 번 하셨던 수척으로 먼저 실을 이렇게 뜬 다음에 이것을 각각 이제 위아래에서 잡아 당겨서 이제 수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도 보여주셨는데, 먼저 이제 그 테어 사이트를 이제 실로 이렇게 수처를 하는 거죠. 수처를 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이너 마진 쪽에서 수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테어 사이트에서 이제 수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처를 한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리드를 이제 위아래로 집어넣어서 이 각각의 실을 이제 잡아 빼서 타일을 하면은 버티칼 이제 수처가 되겠죠. 이건 안진환 교수님 발표하셨던 이제 테크니컬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수처를 하고 이 실을 각각 뽑아내면은 이렇게 이제 버티칼 풀 레이어로 수처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테어 사이트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수척을 이용해서 수처를 한 다음에 뭐 루프 와이어로 셔틀 릴레이 방식으로 위에 실은 이제 위에서 뽑아내고, 밑에 실은 이제 밑에서 뽑아내는데, 뭐 이제 이 들어가는 포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뽑아내는 실, 셔틀 릴레이가 들어가는 스파이널 리들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퍼 서피스와 평행하게 그리고 로어 서피스와 이제 평행한 면에서 들어가게 되면 실이 비교적 메니스커스 플레인에 이제 노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밑에 실을 루프에다가 이용해서 뽑아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위아래 실을 뽑아낸 다음에 바깥쪽에서 잡아 당겨서 이제 노트를 만들고 타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결국 스파이널 이런 니들 때문에 이제 카틸리지 손상도 좀 줄 수도 있지만은 메니스커스를 너무 이제 찌르다 보면 메니스커스 이제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셔틀 릴레이를 하기 위해서 실을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스파이널 리드를 한 2-3번 이제 원하는 위치에 뚫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뚫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메니스커스에 좀 손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홀딩 파워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스파이널 리드를 가지고 너무 여러 번, 2-3번씩 이렇게 찌르지 않고 가급적 한 번에 뚫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포스테리오는 되게 올인사이드 아니면 인사이드 아웃으로 수처가 가능한데, 레드 화이트 존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뒤쪽에서 수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이 좀 새로운 것이 있나 이제 찾아봤더니 아소스코피 테크닉지에 포스테리엄을 아웃사이드인으로 뚫는 그런 테크닉이 소개가 됐는데, 테크닉은 이제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뒤로 스파이널 리드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서 요 이제 집어넣을 때 그 사페너스 너브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아웃사이드 인을 포스테리온을 이제 수처하는 거는 테크니컬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나 이제 올 인사이드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레디알 테어 올 인사이드를 이용해서 버티칼 수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풀 레이어로 떠서 이제 두세 바늘 정도 이제 수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테크니컬하게 이제 어렵죠. 이제 콘다일이 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잘 안 되고 다양한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풀 레이어로 이제 뜨는 방법이 수처훅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을 떠가지고 연결하는 방법, 인사이드 아웃으로 이제 위아래로 뚫는 방법 또는 이제 아웃사이드 인으로 뚫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되게 수처훅으로 하나하나씩 떠가지고 이제 뽑아내서 버티컬 수처를 하지만 간혹 이제 라테럴 콘다일, 페모럴 콘다일에 걸려가지고 수처훅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웃사이드 인으로 스파이널 니드를 집어넣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아스로스코픽 테크닉지에 소개되어 있는 테크닉이고 잠깐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 보면 이제 볼 수 있고요. 되게 이제 라테랄 레디알 테어는 라테랄 메니스커스 미드 바디 쪽에 이제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버티칼 수처를 통해서 두세 바늘 정도를 수처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공간이 넓다 그러면은 수처훅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을 떠가지고 셔틀 리레이 방식으로 타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이쪽 부분 포스테리어 파트는 수처훅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스파이널 니들을 이용해서 아웃사이드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수처 머티리얼을 이제 집어넣고 각각을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셔틀 릴레이 방식으로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바깥쪽에서 이제 타일을 하면은 버티칼 레이어로 수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페리페리 쪽 뚫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너 마진 쪽을 이제 뚫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들 스파이널 니들을 여러 번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메니스커스가 이제 손상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와이어가 들어오는데 이 와이어도 저는 와이어보다는 그냥 PDS나 이런 수처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와이어를 사용하다가 또 메니스커스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페리페리 쪽 뜨고 이너 마진 쪽을 떠서 이제 잡아당기면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으로 레디알 테어를 이제 수처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인은 특별한 인스트루먼트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파이널 니들이나 이제 PDS 실만 있으면 값싸게 수처를 할 수가 있고 실가자랗게 타이틀로 파워풀 테크닉이라고 주셨는데 테크닉을 뭐 숙지를 잘 하면은 웬만한 안테리어 홈과 이제 바디 쪽에 테어를 다양한 그런 플레인으로 수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웃사이드인 그런 테크닉과 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인사이드 아웃 또 올 인사이드 테크닉을 잘 숙지하시면 메니스커스를 리페어를 하는데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 아닌데요. 예. 아유, 강의 저도 잘 들었고, 지금 저희가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일단 저기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한 건데 가이드핀 위치가 좋은지 확인 어떻게 하는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터널의 키홀 할 때 티비아 터널에 대한 가이드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띄워줄 수 있나요? 제 슬라이드 혹시? 어려워요? 옆에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그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절할게요. 저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저기는 안 나와? 네. 저기 떴다. 근데 이제 크지를 않겠다, 그지? 네. 네. 눌러줘 보세요. 됐어요. 저기는 안 뜨는데? 우리만 뜨는데? 말로 설명 주셔야 돼요. 그거 좀 전에 여긴 안 뜨죠? 네. 지금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얘를? 그건 어렵지. 어려워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이 이제 가이드핀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가이드핀의 방향. 우리가 원하는. 근데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안테리어 이 프로미넌스가 뼈가 이렇게 흘러가요. 오블리크하게.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터널이 되는 줄 알고 이걸 자꾸 따라가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건 안테리어 혼과 포스테리어 혼이 붙는 부위를 정확히 보고 그거를 따라가면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키홀 테크닉 할 때 항상 터널의 위치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죠. 예. 그게 이제 AP 뷰에서 스파인 밑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레터럴 뷰에서 이렇게 슬롭을 보면 네. 미디얼 컨다일과 라테랄 티비아 컨다일이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좀 뚫고 나가는 느낌으로 네, 가야 맞아요. 예. 만약에 저희가 조인트 라인에 패러하게 이렇게 뚫게 되면 네. 완전히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디프하게 어려운 하죠. 예. 경험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ML에서의 디멘전은 그렇고 위아래 프록시말 디스탈은 뭐냐면 이제 여기다 K-와이어를 하나 이렇게 얹어놔요. 티비아 프레트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그거와 파레럴하게 하는데 지금 김동희 교수님처럼 슈퍼피셜하게 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좀 슈퍼피셜한 거는 더 뚫어 내려가면 되는데 완전히 딥하게 하면은 나중에 거기다 보물업해서 올리는 그것도 또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말이 맞아요. 대부분 쉘로우하게 하는 것이 더 관건일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시죠? 가이드핀. 저는 안 봐요. 그러면은 그냥 스코피로 저기서 이제 가이드핀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질문의 의도가 이제 수술실에서 네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했는데 시험은 이제 안 보시고. 네, 저는 안 보고. 네. 근데 이제 시험을 안 보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시간은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TBR 스파인을 윤경호 선생님도 윤경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스파인을 갈아버려요. 거기를 라테랄 TBR 스파인을 갈아버리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고기가. 네네. 거기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파레럴하게 하고 대강 드릴링을 K-와이어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뚫어보죠. 한 5mm나 뭐 이런 걸로 뚫어보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도 되고. 근데 시암을 보면은 참 이것저것 복잡하고. 예. 그리고 MAT 할 때 터널은 이렇게 아까 강의 중에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터널은 잘 만들어졌는데 네. 저희가 그라프트 패스 시키려고 리딩 슈처를 해서 포스티리어를 이렇게 당기면서 네.
너타가 맞아요. 이게 네. 다 안 들어가거나 패스해지는 아니면 문제. 한쪽으로 처박혀가 저희가 당기니까 방향이 네. 아무래도 저희 포스트 라테랄 쪽으로 가지 포스트 쪽으로 그 당기는 힘이 안 가다 보니까 네, 이게 한쪽으로 그 보니 브릿지가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맞아요. 좀 방향이 틀어지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게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리비전 케이스인데 이게 여기 뚜껑에 여기도 본이 있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그 요 본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디포션까지 사실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다 뼈가 하나 박혀 있어요. 아 네. 올리신 거구나. 네, 올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런 짓을 좀 해요. 이게 네. 너무 딥하면은 그리고 네. 그 너무 쉘로우하면은 느끼는 더 디프닝 터널을 시키기가 항상 쉽잖아요. 좀 예.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고 만드셔가지고 패스시키고 정 안 되면 나중에는 바이오스크루 박아도 되고 네. 아니면은 본은 많이 남으니까 본을 막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슬라이드에 있는 저 원래 오리지널 터널이 네. 아마 미디얼 플라투를 보고 시안 보고 라테랄을 보면 네. 이게 조인트 라인에 굉장히 패럴하게 잘 들어갔다 생각하는 그 터널인데 맞아요. 디프닝. 저렇게 뚫으면 저렇게 디프닝이 네, 되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저는 그냥 본플러그로 해요. 네. 예, 한 1년 전부터는 저도 요즘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저도 힘들더라고요. 본플러그가 네. 훨씬 낫더라고요. 예. 아, 그 아까 사이즈 미스매치 이제 예. 조심해야 될 거. 네. 그 사이즈 미스매치 수술실에서 이제 네.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예. 큰 경우 작은 경우. 저는 네. 저는 방법이 아까 그 우리가 키홀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작은 거일 때는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잘라요. 아, 가운데를 얘는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가 본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꼬치 끼듯이 걔 잘라도 이렇게 잘라서 그 걔를 또 끼면은 픽서빌리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AP 디멘전 랭스가 짧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본을 하나 꽂아요 여기다. 그래서 꼬치 끼듯이 꽂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늘릴 수 있고 아, 그 크다. 그럼 잘라서 빼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터널에 넣을 때 네. 그게 상당히 좀 저항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프래그먼트가 두 개로 나뉘어 있으면 어차피 이제 저항 때문에 포스티리어가 밀려 들어가지 않고 서로 붙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꼭 여기서는 그 그림이 여기 있겠구나. 여기 이쯤 있나? 그 선생님은 김동희 선생님이나 우리 저 배지훈 선생님은 얘 이거 여기 보면은 가이드를 껴요 여기다가. 네네네. 선생님도? 네네. 그러면 그 잘라서 그 사이에 꼬치 끼듯이 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픽서빌리티는 되던데 보니까. 예. 여기 질문 채팅창에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립니다. 더블암 니들이 PDS도 있고 파이버 와이어로도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프레퍼런스 어떤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김동희 선생님부터. 네. 네. 저는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제품으로 되어 있는 더블암 니들은 저 개인적으로 뭐 쓰지는 않고 있고 네네. 슈처 머티리얼은 업소블 PDS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PDS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색소 색깔이 다 없어지고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녹는다고 네.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메니스커스 안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 줘야 이게 이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구조물이 별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넌옵소블이어 가지고 계속 잔존을 하면 그 넌옵소블 슈처 머티리얼하고 메니스커스 사이에서 모션이 생겨서 거기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도를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개월까지는 저희가 세컨룩 들어가 봐도 견고하게 잡고 있고 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낫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메니스커스 리페어 할 때는 저는 이제 업소어블 슈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더블암 니들의 PDS가 달린 더블암 니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 있어요? 네, 개발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제일 두꺼운 실을 썼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얇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개별로 이제 수가가 매겨져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아서 저희 그 니들의 실 바늘기에다가 이제 실 껴서 쓰는 저는 그런 테크닉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서버블을 사용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뭐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되니까 업서버블 수처로 스테이블하게 리페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게 최소한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더블암 니들에 달린 이제 요즘 이제 파이버 와이어로 거의 바뀌었죠 엣지본드에서 네. 파이버 와이어도 205 와이어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가늘어서 네, 가늘어요. 그게 이제 남아 있어도 어떠한 자극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을지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할 때는 이제 괜찮은데 간혹 이제 저 올인사이드 디바이스에 이제 파이버 와이어 달린 거 올인사이드 디바이스로 수철을 이제 한 거를 텐션을 너무 많이 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게 컷스로가 돼가지고 꼽히는 거. 네, 예. 맞아요. 또는 이제 메니스커스가 아예 컷아웃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네.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은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스콜피온 있잖아요. 스콜피온. 네. 그 루트 리페어할 때 이렇게 뜨는데 저기 무릎 관절용은 뭐 2.2.0인가 뭐 그거밖에는 안 되니까 그 너무 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숄더용을 써요. 사실은 네. 이렇게 옆으로 뉘어가지고 네, 들어가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슈처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지금 질문 내용 중에도 하나 있는데 네. 너튜비오에서 네, 너튜비오. 포스트 미디어 워킹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면 사실은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포스트 미디어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슈처를 뚫어야 이게 뜨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만 보면 어디에서 뜨든 별로 맞아요. 상관이 없는 네, 것 같아서 잘만 보이면. 사실은 너치뷰에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엔테로 라테럴 포탈을 만들 때 하이 포탈을 만들면 페펫을 피해서 뷰가 좋은데 그게 이제 포스티리어 미디얼로 들어가면 밑으로 처박히게 돼서 네. 메니스커스 테어 부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램프레전 같은 걸 꿰매고 나면 뷰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면 ACL하고 같이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포스티리어 라테럴이나 이런 포탈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슈처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스콜피온 같은 거 쓰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엔티리어에서 들어가서 포스티리어를 뭘 하려면 피머 컨다일이 동그란데 저희가 포탈의 메니스커스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서 갭이 나와도 이제 그게 컨다일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뜨고자 하는 부분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루트 부분, 너치 부위에만 조금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바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바디는 어려워요. 네, 그게 거의 어려운 바디는 그런 어려워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PM 포탈에서 이제 그 수철을 할 때 훅을 뭐 가급적이면은 메니스커스 높이에 맞춰서 포탈을 만들면 웬만해서는 수채훅으로 조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다만 그 포탈의 위치가 메니스커스보다 조금 높게 포탈을 이제 만들어 버리면은 수척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오블리크하게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뜰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잘 안 떠질 수 있으니 그냥 메니스커스 하이트에 맞춰가지고 수처 훅을 집어넣어서 조작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편하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콜피오는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엣지본드 2.0로 일단은 먼저 그 수처를 하고 스콜피온에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나중에 바꿔요. 파이버 와이어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 파이버 와이어 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블암 니들에 있는 실을 잘라가지고 쓰는데 그게 2.0인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서 니 스콜피온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숄더용이 좀 벌케하니까. 벌케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거고. 아까 그 김동희 선생님 그 저기 뭐야 그 수초욱을 뜰 때 그 카운터파트에다가 그 저기 리트리버를 네. 넣어가지고 카운터 폴스가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저는 왜 그걸 안 해봤죠? 내가 아까 나도 저걸 하고. 예, 간혹 그 메니스커스 티슈가 되게, 좀 프레잉해가지고 네. 수초욱이 이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용하면 그게 항상 저희가 티비아 플라투를 건너가든 피머 컨다일의 곡면을 건너가든 이게 원하는 수초욱이 그게 스트레이트한데 맞아. 그걸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아무리 저희 커브 수초욱을 오블리크하게 들어가는 쓰더라도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그거를 맞아요. 뚫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버크핸들 테어하고 레디얼 테어하고 웨이트 베어링의 ROM을 포스트 오피로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맞아요. 좋은 질문이고 이제 저는 이제 재활도 환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 전공의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리페어한 환자들은 재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M은 90도까지 톨러러블하게 90도까지 하고 웨이트 베어링은 6주간은 다 너네이트 베어링으로 베어링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버크핸들 테어도 네, 너네이트 이론적으로는 네. 그게 이제 그 테어 패턴 때문에 네. 저희가 오히려 컴프레시브 포스는 힐링에 도모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이나 환자 이해할 때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네이트 베어링 시켜도 전혀 환자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주 정도까지는 너네이트 베어링하고 ROM은 90도까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요. 차는 타고. 윤현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 저기 뭐야 롱주티지널 테어가 있으면 그냥 그 풀 익스텐전 익스텐전 해가지고 웨이트 베어링 시키고 라디알 테어는 저는 한 8주 봅니다. 6주에서 한 8주 아예 프로텍션 웨이트 베어링 프로텍션을 하고요. 그래서 좀 두 개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ROM은 어떻게? ROM은 처음에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ROM 안 시켜요, 저는. ROM을 안 시키고 한 3주부터는 톨러러블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제 OP 중에 이렇게 사실은 ROM을 해봐요. 찢어진 부위가 그랬고 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몇 도 좀 움직이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허락을 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는 조금 프로텍션을 해요. 그래갖고 저 브레이스로 럭을 걸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버크핸들 테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올인사이드 테크닉,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해서 버티컬 수처를 여러 번을 잘하면 수술실에서도 굉장히 좀 스테이블하다는 느낌을 받고 맞아요. 이제 나오는데 레디얼 테어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이게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이제 페리페리 쪽은 그래도 좀 힐링이 되는데 이너 마진 쪽, 화이트 존 쪽은 또 잘 안 붙기도 하고 또 찢어진 부위가 이제 라테럴 콘다일과 라테럴 티비아 플라투가 이제 접촉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 웨이트 베어링을 일찍 허용하기가 좀 곤란할 겁나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되게 레인지로 따지면 4주에서 8주 정도는 난웨이트 베어링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자마다 뭐 8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6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4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전에는 한 4주 정도였는데 요즘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2달 정도까지도 웨이트 베어링을 좀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배지훈 교수의 얘기에 동감하는 게 저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은 19살이었는데 물론 굉장히 힐링 포텐셜이 좋은 에이지고 근데 얘가 딴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컴플리트 라디알 테어 미드바디에 있었는데 얘를 8주 만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 힐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리페어를 안 하고 이제 로컬에서 이제
저 스콥 사진만 해가지고 컴플리트 헤어를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8주면 충분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8주로 그냥. 저도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라디알 테어가 되고 나면 어린 나이에는 이제 테어돼서 벌어진 후에 그 예. 갭을 스카티쉬로 채우거든요. 예. 그러면 MRI를 다시 팔로브에서 찍어보면 전혀 다른 그 시그널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힐링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그대로 활동을 시키면 또 터져요? 이게 아니요 본 브루이즈가 그 메니스커스가 생긴다? 이제 그 컴프레시브 포스를 못 이기고 그 피머 티비아 이쪽으로 본 브루이즈가 오고 카틸리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그런 지적이시네.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라디알 테어는 저희가 재활을 할 때 이제 웨이트 베어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ROM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90도를 시킨다는 거는 차를 타고 화장실을 가게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ROM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렉션이 되면 될수록 특히 라테랄 같은 경우는 이 뒤로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한 번에 앞뒤로 확 예, 확 트랜스레이션 되는 예. 그런 힘을 받으니까 레인지 오브 모션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재활일 것 예, 같습니다. 또 질문 있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질문은 올라오진 않고 있고요. 그 25세에서 45세가 이제 보험 급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MAT요? 예. 근데 이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예. 이제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린 보험병원이라 좀 달라서 예. 그냥 병원에서 대줄 수가 있거든요. 유공자들은 그냥 손실 처리하고 나라에서 대주기 때문에. 근데 그 환자가 꼭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년에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에이지 넘어가더라도 좀 꼭 필요한 환자는 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 개인이 부담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그죠? 그래서 저희가 50세 미만까지는 선별급여라 그래가지고 네. 80% 본인이 부담하면 지금 50세까지는 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희 그래요? 환자들이. 선생님은 45세까지는 보험이 되고요. 되고요. 100% 네. 되고. 예, 그건 뭐 다 같이 동일하게 네.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니까. 네. 그다음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예. 최충혁 선생님이네. 메니스칼 리페어하고 논 웨이트 베어링 8주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토터치 게이트 허용하시지 않으신가요? 토터치 게이트 정도는 하죠. 예, 터치그라운드. 그거를 그래요. 그건 합니다. 선생님 어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네. 저희가 발을 이렇게 대는 거하고 체중을 딛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파샬 웨이트 베어링 할 때 저희가 목발 짚게 하고 이제 자기 체중에 저울에 발을 대서 체중의 몇 %까지 힘이 가는 정도 느낀 정도만 해라라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한 10초 정도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MAT와 카틸리지 리페어 서저리도 같이 하시는지요? 아니면 ICRS 포면 수술 안 하시는지요? 강의 너무 잘 듣습니다. 아까 그 카티스템 한 환자가 사실은 ICRS4에 해당되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지가 젊으면 저희는 이제 군대에서 다치고 보건병원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초반 뭐 이런 환자들은 저는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냥 생각이 뭐냐면은 카티스템이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을 잘 시킬 뿐만 아니라 파이브로 카틸리지는 얼마나 리제너레이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칼 원 스테이지로 카티스템하고 MAT를 같이 하면 그 메니스쿠스 힐링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MAT의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카틸리지 ICRS 1, 2까지만 네. 하지 않나요? 근데 네. 저 카틸리지 리페어를 하는 경우는 이제 ICRS 이제 4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죠. 예. 근데 컨트라 인디케이션인데 카틸리지를 리페어를 했으니까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이 좀- KL 그레이드 3, 4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예. ICR 그레이드가 4카라면 네. 할 수 있는 네, 걸로 알고 포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런 저기도 경우 예. 디퓨저하고 OA가 아니고 네. 아마 그냥 4카란 디펙트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여쭤보신 거 네, 그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네, 너무 디퓨즈하지 않은 그런 포칼한 케이스를 이제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ACL 재건 시 동반된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스티리어 롱지셔널 테어는 봉합하지 않아도 잘 붙는다고 보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들 어떻게 자, 생각하십니까? 배지훈 교수. 저게 이제 라테랄 쪽이 바스큘러 서플라이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문헌상으로 발표가 돼 있죠. 한 1cm 정도, 1에서 1.5cm 정도 테어까지는 스테이블하고 힐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힐링이 되지 않아도 스테빌리티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로 이제 길이를 재서 1cm 대략 1cm 이상인데 풀 시크니스로 테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리페어를 일단 시도를 합니다. 리페어를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바늘 정도 수처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시알 시크니스 같은 경우는 수처하지 않아도 힐링은 이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뭐 1.5, 2cm 이상 된다 그러면은 리페어를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1cm 이상 되면은 근데 지금 저 말씀을 딱 보면은 할까 말까 50대 50 그러면 저건 합니다 저는. 네. 예, 하는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확실한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전 저럴 경우는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테어 사이즈를 정확하게 술장에서 재는 것보다는 테어 사이트에서 이렇게 프로브로 당겨봐가지고 이게 조인트 피머 티비아 사이로 들어온다, 움직인다면 저는 봉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뭐 라테랄 루트 테어는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 라테랄 메니스코 피모랄 리가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힐링, 이제 익스루전도 안 되고 뭐 힐링도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오래되면 그게 다 벌어져 있는 그런 양상으로 돼서 OA가 동반되기 때문에 프로빙에서 메니스커스가 낀다면 당연히 스테빌리티, 리가먼트 스테빌리티도 영향을 주고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 봉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최충혁 선생님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메디알 리페어 시 MCL을 릴리즈 하시는지요? 특히 이제 루트 테어 때 더더욱 그렇겠죠. LMC 공간이 좁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예. 네. 저는 니들링을 합니다. 니들링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토탈리 할 때도 MCL 타이트니스 있으면은 미드 서브스탄스에서 니들링을 하듯이 저게 니들링 하면 진짜 쫙쫙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라테랄도 니들링을 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타이트한 구조물이 있어서 하면은 벌어져요. 그래서 특히 루트 리페어 있을 때 메디알 조인트 스페이스가 좁은 공간에서 조작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카틸리지 너무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냥 충분한 공간이 프로빙을 넣어서 그 프로빙 한 4, 5mm 되죠. 그거를 한 1.5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해서 니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합니다. 배지훈. 예, 저도 메디얼 이제 포스터를 루트 때 이제 파이크러스트를 MCL 릴리즈를 하고요. 라타랄도 공간이 좁을 때가 있죠. 네. 벌크한 사람들 있는데 저는 사실 라타랄 쪽을 파이크러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이크러스트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예전에 이제 학회에서 인용 교수님이 그런 스타디를 해서 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죠. 파이크러스트 잘하면 좋은데 이제 페로네얼 러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김동 교수님은 라테랄 쪽은 어떻게? 저도 라테랄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그럴 때 아무리 뭐 피겨4 해가지고 눌러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뭐 올인사이드 슈처훅을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맞아요. 때는 이제 리페어 테크닉을 바꿔서
이제 뭐 존투 스페시픽 캐뉼라에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웃사이드 인을 해서 쓰면 저희가 좁은 공간에서도 이제 니들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슈처곡을 쓰려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간혹 라테랄 피겨 4를 할 때 하다 보면은 이제 어시스트가 피겨 4를 하면서 네 그 각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막 90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막 눌러대고 이제 이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벌어지는 각도가 잘 나오는 각도는 무릎이 90도 이상이 아니라 한 60도, 한 50도, 60도 정도에서 잘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각도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서 피겨 4로 하면 웬만해서는 라테랄 쪽은 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라테랄 조인트 스페이스가 진짜 좁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 뭐 안진환 교수님으로 기억나는데 뭐 선동열인가 뭐 누구 했듯이 저도 들어가서 라테랄 컴파트를 좀 보기 어려운 정도로 프로브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지 않은 정도의 조인트 스페이스 피겨 4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뭐 프리오피에 사실은 이 저기 뭐야 양반다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좀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좀 그거는 뭘 고려를 좀 해야 합니다. 그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야 하고 저도 사실은 지금 라테랄 리지 한 2개 정도밖에 그 라테랄 그 저기 뭐야 파이크러스트 근데 파이크러스트 됩니다. 뭐 어쨌든 토탈리 할 때도 하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페로니얼 러브는 저 뒤쪽에 있으니까 피블라 그쪽 안 넘어가게 해서 앞쪽에서 찍찍찍찍 이렇게 니들링을 하면은 뭐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냥 나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네. 자, 좋은 강의와 지금 디스커션 그리고 또 패널에서 저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선동열이 아니고 현주엽이 이상학 쌤 그러는데요. 선동열이 아니고 현주엽이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거짓말을.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수관절학회 관계자분 외에 SK 메디칼, 케미칼이구나. 죄송합니다. SK 케미칼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